네, 안녕하십니까. 2024년 2월 5일 마감 시간 내드리겠습니다. 네, 시장이 오늘 좀 조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코스피 전부 다 0.8% 정도 하락을 하고 있네요. 이제 마감이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동안 외국인들의 어떤 움직임이 주식시장을 계속 좌지우지했는데 오늘 현물은 계속 하고 있고요. 오늘 선물 매도가 좀 나오면서 시장이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다. 그 와중에 이제 삼성전자 대형 우량주들도 좀 조정을 받고 있고, 그동안 급등했던 PBR 낮았던 종목들, 금융주, 신한지주, KB금융 급등했던 종목들이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와중에 이제 2차전지도 좀 받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현대차와 2차전지의 어떤 이 상관관계, 어떤 움직임 이런 걸 좀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뭐 주식이라는 거를 계속 우리는 공부를 해야 되고 이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의 현상을 잘 기억하셨다가 이런 현상들은 계속 반복되고 있으니까요. 왜 그랬는지, 왜 그렇게밖에 될 수 없었는지를 좀 이해를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한 날인 것 같습니다.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살면서 보면 평정심을 유지하는 구간이 있고요. 흥분하거나 아니면 되게 굉장히 괴롭거나 아니면 우리의 감정을 좀 주체 못하는 구간들이 항상 옵니다. 반복적으로 패턴적으로 오죠. 어떤 일이 생겼을 때 내가 흥분을 하더라, 내가 화를 내더라, 내가 어떤 일이 생겼을 때 울더라, 내가 굉장히 극도로 공포를 느끼더라, 이런 게 있는데요. 그러면 이제 그런 분위기가 조장되면 나는 또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주식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식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런 국면이 되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이 흥분을 하고요. 이런 국면이 되면 모든 개인 투자자들은 공포에 떠는 거죠. 그런 국면에서 주식시장이 그 다음 넥스트 스텝이 어떻게 움직였느냐라고 봤을 때 반복적으로 흥분한 다음에는 좀 가라앉았고, 그 다음에 울고 공포스러웠던 다음에는 괜찮아지던, 졌던 그런 경험이 많습니다. 2차 전지도 그랬죠. 지금 굉장히 흥분하고 굉장히 급등했던 SK 하이테크놀로지, LNF들이 조정을 받았습니다. LNF가 또 2차 전지 에코프로나 이런 포스코 그룹처럼 올라간 건 아니지만 어쨌든 2차 전지주로서 움직임이 나왔다가 지금 좀 조정을 받는 거고, 그 다음에 LNF 같은 경우는 좀 특징적으로 이번에 코스피 시장으로 옮겼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좀 하나의 좀 중요한 포인트죠. 그러니까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겼을 때 코스피 시장에 있는 아이와 코스닥 시장에 있는 어떤 아이를 봤을 때 둘의 기업의 차이는 변화가 없는데 시장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백화점을 예를 들면, 자, 나이키라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 기업의 어떤 제품을 현대백화점에서도 팔고 지금 신세계백화점에서도 팔고 있죠. 근데 우리가 그 두 가지 현상을 봤을 때 현대백화점이냐 신세계백화점이냐 롯데백화점이냐 세 가지를 놓고 봤을 때 그 나이키가 모든 백화점에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아이들이 나이키가 아닌 다른 제품이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에 있던 그런 상품 하나가 현대백화점으로 옮긴다고 해서 그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을 거거든요.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에 있던 상품이 무슨 김영숙 관련된 옷 브랜드였던 디자이너가 갑자기 현대백화점으로 온다. 그러면 갑자기 분위기가 좀 좋아지고 브랜드 가치는 상승할 수 있겠죠. 근데 일반적으로 그냥 나이키라는 브랜드가 백화점을 옮긴다고 별 차이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도 이 에코프로, LNF라는 종목이 코스닥에 있든 코스피에 있든 기업의 가치는 변화가 없었습니다. 포스코 DX도 마찬가지죠. 포스코 DX라는 기업이 코스닥에 있어서 주가가 안 올랐던 게 아니고 코스피로 옮겼다고 주가가 올라간 게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런 과정이 어떤 쉽게 말하면 좀 모멘텀이 적용이 된 거고, 우리 투자자들에게 좀 약간 흥분감을 제공한, 감정적으로 이게 더 좋아지는구나, 더 괜찮아지는구나, 더불어 실적도 좋아졌구나, 이런 것들을 더불어서 된 거지 단순히 그런 하나의 이유로만 주가가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보일 때 우리는 좀 주식을 경계해야 된다, 항상 조심해야 된다라는 거죠. 2차 전지도 마찬가지겠지만, 그러니까 정말 이 기업들이 폭발적인 실적이 증가해서 주가가 올라가면 상관이 없는데, 우리가 이번에 좀 놀란 부분은 앞으로 10년 뒤에 20년 뒤에 더 폭발적으로 성장할 거라는 기대감에 놀란 거거든요. 그게 좀 걱정이 되는 거죠, 저는. 네. 그게 기대가 현실로 되면 상관이 없는데, 그 기대가 약간 현실화가 되는 과정에서 그렇지 못했을 때 얻어지는
결과치는 굉장히 크다는 거죠. 지금 같은 경우인 거죠. 지금도 보시면 리포트들이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SKI 테크놀로지, LNF 리포트가 오늘도 보시면 실적 추정치 하향, 전기차 수요 둔화, 리튬 가격 폭락, 4분기 실적 악화, 동사는 LNF 매출액 6,500억 중 영업이익이 2,800억 적자 갔다 버렸습니다. 이게 뭐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이 생겨버린 거죠. 예. 글로벌 금리 인상 기조 속에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른 테슬라 판매 부진 영향으로 전방 고객사인 LG 에너지 솔루션의 원형 배터리 출하량이 크게 줄면서 4분기 양극재 출하량이 전분기 대비 43% 감소했고, 리튬 가격 폭락으로 인해 양극재 판가 하락, 대규모 재고 자산 평가 손실. 와, 이거 되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와, 재고 자산 이렇게 평가 손실을 발생할 수 있을까라고 아무도 예상을 못했거든요. 다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다 수요와 공급, 이제 아무래도 수요가 더 많으니까 늘 얘기했던 게 이런 쪽은 자기가 갑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으나 실적으로 이제는 을이 돼버린 상황이 되는 거죠.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기대는 너무 많이 했죠. 주가는 너무 많이 올라갔죠. 그러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터무니없이 지금 좀 조정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2차전지 모든 주식들 대부분이 다 그렇게 됐죠. 단순히 LNF뿐만 아니라 LNF 지금 마이너스 60%지만 근데 이제 이런 보고서들이 투자자를 더 무섭게 하는 거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처음에 흥분했을 때는 더 올라갈 것 같이 느껴지는데 또 떨어질 때는 공포스러울 때는 더 떨어질 것 같이 느껴지는 거거든요. 더 무서워지고, 이런 게 이제 우리 투자자들이 반복되는 감정입니다. 그러니까 조심해야 되면서도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정말 2차 전지를 그동안 못 짰던 사람들은 이제 2차 전지에 대한 성장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또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위기 속에는 항상 위험과 기회가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국면을 무조건 부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고 무조건 긍정적으로 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립적으로 냉정하게 차갑게 이 주가의 움직임을 계속 모니터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어서 저도 이제 영상을 올리는 거고요. 어쨌든 이런 이제 리포트와 어떤 기술적인 움직임, 어떤 실적 추정치의 변화 이런 것들을 계속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반면 또 현대차는 지금 오늘 4.8%도 급등을 하고 있거든요. 이런 모습들을 우리는 정말 잘 봐놔야 되는 거죠. 현대차 리포트를 또 보겠습니다. 이유 있는 주가 급등, 실적 고조되고 ASP 상승, 높은 전기차 경쟁력. 웃기죠. 지금 이 테슬라는 판매 부진이라서 또 이쪽은 안 좋다는데 현대차는 전기차가 잘 돼서 또 장사 잘 된다고 합니다. 하이브리드도 좋고 환율도 좋고 다 좋답니다. 그러면서 주가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고 뭐죠? 그럼 전기차가 왜 테슬라만 부진하고 현대차는 좋아진다는 거지?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이 오묘한 어떤 메커니즘이다. 그동안 현대차의 주가를 보면 이제 좀 설명이 되는 거죠. 현대차는 2차 전지가 급등할 때 안 올랐거든요. 보시면 2020년 28만 9천을 고점 찍고 2차 전지가 폭등하는 구간에서도 15만 원에서 20만 원 거의 안 올라갔습니다. 근데 계속 상승 잘 됐어요. 그러면서 어떻게 됐나요? 2020, 2021, 2022 막대한 돈을 벌고 그 막대한 투자 자금이 수익금이 유보금으로 다 쌓였겠죠. 그래서 이 기업은 현금 유보율도 유동자산 엄청나게 늘어났을 겁니다. 보시면 2021 당기순이익 5조, 7조, 12조 합치면 거의 20조가 돈이 쌓였잖아요. 20조를 번 겁니다. 3년 동안. 근데 주가는 얼마나 올랐죠? 20% 올라간 거거든요. 바닥지치고. 그러니 이쪽에서 이제 턴어라운드가 나온 거죠. 많이 올라갔던 종목들, 얘네들은 이제 작년 초만 하더라도 중리 산이 회사가 문제가 있나 공포스럽고 손절할 때 오히려 주가가는 반등을 하는 모습을 보였고, 반대로 2차 전지들은 가장 좋았을 때 피크 쳤을 때가 더 올라간다고 소리치고 온 대한민국 국민들이 다 들썩거리면서 주식을 다 샀는데 주가는 오히려 고점 대비 마이너스 60% 나는 거죠. 이건 굉장히 좀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거는 우리나라 주식시장만 그랬던 게 아니고요. 전 세계 주식시장이 그랬고, 이거는 단순히 2차 전지만 그랬던 게 아니고 그 전에 있었던 조선주도 그랬고, 차화정 자동차 쪽에서도 그랬었고, 카카오뱅크 상장 프리미엄 났을 때도 그랬었고, 셀트리온 레큐로나주로 코로나 때 관련된 주식 다 그랬고, 인소프트도 팬데믹으로 사람들이 집코 갈 때도 100만 원 갔었고, 근데 지금 20만 원이거든요. 이 모든 것들이 어떤
우리 투자자들을 자꾸 현혹시킨다는 거죠. 예. 마치 화려하고 지금 이제 현대차가 이제 슬슬 불꽃쇼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대부분 주식이 올라가는 걸 보고 주식을 사거든요. 주식이 떨어지는 걸 보고 무서워서 팔고 올라가는 거에 대한 기대감으로 주식을 삽니다. 굉장히 심플하고 단순하죠. 근데 그게 어느 국면에서는 맞고 어느 국면에서는 틀립니다. 그러니까 초반 국면에서 상승할 때는 맞는데 마지막 막바지 국면에서는 반대인데 그 막바지 국면에서 더 많은 투자자들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기관 투자자들은 더 많은 불꽃쇼를 더 많은 폭발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불나방들이 달려들게끔 이거는 본능적으로 달려들게끔 우리 인간이었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저희야 전문적으로 주식을 배우고 증권투자 상담사에 경력 20년 30년 되어봤기 때문에 이런 일들을 수없이 경험했기 때문에 얘네들이 또 개인 투자자들을 또 꼬시고 있구나, 또 얘네들이 또 이 주식을 분산하려고 이랬구나 라는 걸 본능적으로 직감적으로 느끼는데 개인 투자자분들은 그때가 수익이 날 수 있는 최고의 절호의 타이밍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왜? 못 사면 그 다음날 올라가니까. 오늘 무조건 살려고 했는데 못 사면 그 다음날 무조건 10%씩 올라가니까 살 수밖에 없는 거죠. 40만원짜리가 70만원 80만원 포스코 DX, 만원짜리가 8만원 포스코 퓨처엠, 10만원짜리가 70만원 이렇게 올라가니, 재산지 쪽이 이렇게 올라가니 안 사면 이상한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LNF 같은 경우는 20만원짜리가 80만 안 가니까 이것도 양양지 저전지 뭐 관련주인데 너 가겠지 생각하고 샀는데 이제 어영부영 물려버린 거고, 그 다음에 SKI 테크놀로지도 이게 24만원짜리가 지금 10만원까지 빠졌는데 이제 사면 그래도 다시 25만원 가겠지 생각인데 또 밀려버리는 거고, 이런 게 주식이 어렵다는 거거든요. 안 올라간 건 아까 현대차는 안 올라갔는데 이제 올라가야 되는 타이밍 아니냐. 근데 이제는 업황둔화로 같이 얻어맞고 오히려 떨어질 때 더 떨어져 버리고 이런 현상들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렵죠. 2차 전지 올라갈 때는 안 올라가다가 2차 전지 안 좋다니까 자기는 더 떨어지고, 그런 기이한 현상을 보이는 거죠. 이러면 이제 주식이 더 힘들어 하시는 겁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 기아차도 마찬가지. 여기서 또 현대차, 기아차가 움직이는데 그러면 현대위아라든지 뭐 현대모비스라든지 이런 애들이 움직이냐? 그건 또 아니거든요. 이제는 주식시장이 굉장히 선별화되어 차별화되어서 굉장히 어떤 핀셋 투자를 하지 않는 이상은 수익을 얻기가 힘들다. 왜?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시장의 유동성이 풍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죠. 예전에는 그냥 아무 주식이나 사도 올라가는 유동성이 풍부한 시장, 돈이 돈의 힘으로 인해서 주식을 사람들이 사면서 올라가는 시장이고, 지금은 높은 금리 때문에 아무 주식이나 사서 올라가는 그런 시장이 아니라는 거죠. 돈이 막 10조씩 20조씩 들어와가지고 포트폴리오를 막 펀드 매니저들이 미친 듯이 사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에 어떤 캐파는 한정되어 있고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내가 무엇인가를 팔아서 내가 올라가는 걸 사지 않는 이상은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마이너스 나는 종목을 더 팔아서 플러스 나는 종목을 안 갈아탔다가는 펀드 매니저들이 잘리게 생긴 거죠. 자신의 수익률이 너무 급격히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지금은 기관 투자자들이, 외국인 기관 투자자들이 자기네들 수익률 게임을 해서 이기기 위해서는 극단적인 선택, 나쁜 걸 빨리 손절하고 좋은 걸 빨리 사서 수익을 만들어내지 못하면, 빠른 매매를 하지 못하면 자기네들의 목숨이 위태롭다.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잘려나가는 애들이 막 보이고, 나는 살아남아야 되겠고, 어떻게든지 수익률을 제고시키기 위해서 주식시장이 이상하게 지금 재편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빨리 눈치를 채지 못하면 큰일 난다. 거의 지금 주식시장은 눈치게임 장세다. 내가 빨리 일을 하긴 해야 되는데 또 너무 빨리 일을 했다가는 두세 명이 불러서 죽을 수도 있고, 반대로 또 내가 5, 6을 해야 되는데 너무 늦게 어영부영 하다가 가만히 기다리다가 10을 불렀다가는 나는 이제 혼자 독박을 쓰게 돼 있고, 이런 굉장히 복잡한 주식시장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까 그 와중에 그 기관 투자자들이 그렇게 어떤 수익률 게임을 하고 있는데 개인이 이제 눈치를 잘 채고 거기서 살아남다는 건 더 어려운 시장인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는 웬만해서는 주식 투자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좀 안 바라보고 있고, 만약에 잘 된다면 뭐 좀 정리를 하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또 우리나라 주식시장이 워낙 저평가되어 있고, 외국인 투자자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주식시장을 한번 가지고 놀아버리면 또 아까도 본 것처럼 비이성적으로 어떤 논리적으로 폭등도 할 수 있는 곳이다. 그래서 지금은
어떤 포지션을 취한다기보다는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가지고 있는 상태로 그냥 내버려 두면 되고 뭐 새로 사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냥 웬만해서는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냥 그동안 고생하신 분들만 그냥 계속 고생을 해 나가는 그 전략. 누군가가 주식을 사도 돼요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그냥 완전히 중립, 노 코멘트. 그냥 근데 내가 사서 좀 손실 중인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는 그냥 이게 나의 인생이 다 생각하고 그냥 10년이든 20년이든 그냥 지켜보자 라는 주의고, 뭔가를 뭐 그럼 포트폴리오 좀 바꿔볼까요? 막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그것도 선택은 본인이 다 하신 거기 때문에 그냥 한번 보자, 지켜보자. 어떤 선택을 했든 그 선택이 그 누구도 조언해 줄 수 있는 시장이 아니다 지금. 저도 마찬가지고, 그 누구한테도 물어봐도 뚜렷하게 답을 내줄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 뚜렷하게 대답을 해준 사람이 없었거든요. 그 해줬던 사람들도 자꾸 틀리거든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 틀릴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앞으로 계속 틀릴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자꾸 틀린 대답을 왔다 갔다 하는 것보다는 가만히 있는 게 낫다는 거죠. 틀렸는데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이거 했다가 저거 했다가 하면 확률적으로 계속 틀린다는 거죠. 그래서 횟수가 많아지면 결국 우리의 자산은 사라질 수밖에 없다. 그게 저의 어떤 주식 투자의 어떤 논리고, 틀려도 한 번 틀리면 반대로 또 한 번 맞는 날이 온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맞는 날까지 기다리면 분명히 주식이 좋은 결과를 낼 거고, 또 그 틀린 대답일지언정 고배당을 주는 기업은 배당을 받는다는 거죠. 계속 배당을 받으면 틀려도 나는 이자를 3%, 4%, 5%를 받기 때문에 별 걱정이 없고, 그 3%, 4% 이자 주는 기업들은 틀려도 돈을 계속 자신의 회사의 규모만큼 결국 3년에서 5년 사이에 돈을 벌기 때문에 그 기업의 가치는 반드시 성장할 수밖에 없게 돼요. 논리적으로, 확률적으로, 상식적으로, 그냥 재무적으로 좋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현대차가 지금 이런 식으로 계속 가면 현재 시가총액 50조짜리 회사가 10년 안에 50조를 넘게 벌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10년 동안 5%씩 이자를 계속 받아서 50%의 수익을 얻고, 그 다음에 주가가 2배, 3배 올라가서 돈을 벌면 되는 거죠. 그냥 심플하게 가는 거죠. 주식이 어렵게 생각하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는데 쉽게 생각하면 굉장히 쉬울 수도 있습니다. 그 선택을 어떻게 하느냐는 이제 본인이 판단하는 거죠. 배당도 하나도 안 주고 주가가 막 폭등하는 주식만 쫓아다니다 보면 그건 저도 어떻게 말릴 수는 없습니다. 시간과의 싸움을 할 수 있는 분들은 여유의 자산으로 그렇게 하는 거고요. 시간과의 싸움을 할 수 없는 돈으로 주식 투자하는 거는 죽었다 깨나도 반대. 특히 신용이나 빚 투자 이런 것들은 죽어도 하시면 안 된다. 그냥 죽는 게 낫다. 그렇게 얘기를 드리고 싶고, 저는 아마 영원히 신용 빚 투자는 반대할 겁니다. 죽을 때까지. 주식하는 거는 괜찮아요. 근데 신용으로 빚으로 하는 거는 절대 안 됩니다. 그리고 주식하는 건 괜찮은데 급등주, 뭐 재무제표 안 좋은 주, 작전주 이런 거는 절대 반대. 무조건 고배당주, 우량주 이런 것들. 이렇게 하다 보면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 다 같이 행복하게 다 잘 살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루 고생하셨고요. 또 다음 주시장 열릴 때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